(50대) 후반의 A씨는 밤마다 심해지는 어깨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어깨 결림이나 뭉치는 증상, 팔이 조금 둔해졌다는 감각 정도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점차 심해졌습니다. 결국 위로 뻗는 동작도 힘들어진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요. 병원에서 들은 진단명은 오십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십견으로 50대 된 사람의 탄탄병원 어깨라는 영규 말로써 원장의 설명입니다. 어깨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50% 이하로 줄어들면서 굳은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견부 경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50대 남녀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많고 이해가 쉬워 환자분들께서 오십견이라고 흔히 말씀하시나 이는 원래는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며 원인이나 병리와는 관계가 없는 하나의 현상을 묘사한 것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환자들 중에서 50대가 가장 많으나 실제로 20, 30대에서 80대까지 성인의 전 연령에서 발생 가능한 질환입니다.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오십견은 이름처럼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던 질환이었는데요. 최근에는 30견, 40견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20, 30대에서도 오십견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인의 생활습관 변화가 주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 및 스트레칭 부족,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어깨 주변 근육 약화, 흔히 얘기하는 일자목으로 인한 경추신경근 이완 등이 낮은 연령에서의 질병 발현의 주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오십견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가벼운 외상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1차성 견부 경직에서부터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 석회화 건염 등 어깨 관절에 내인적 원인이 있는 경우, 경추질환, 심장 혹은 폐질환, 당뇨, 갑상선 질환 등 어깨 관절 외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도 발병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십견의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인데요.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관절이 서로부터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관절 운동 범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 석회화 건염 등의 증상과 거의 비슷한데 통증으로 인한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가 아닌 안 아픈 쪽과 비교했을 때 수동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뒤로 돌려서 등을 긁는 자세에서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것을 많이 호소하시어 옷 벗기, 화장실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며 여성분의 경우 속옷을 벗거나 입는 데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십견과 함께 어깨에 많이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의 양상이 비슷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질환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깨 운동 범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팔을 뒤로 돌려 열중쉬어 자세를 할 때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오십견이 의심될 수 있고 위쪽으로 들어 올린 팔을 앞뒤로 천천히 옮기면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의 과거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증상의 발현 원인, 시기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초음파 혹은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회전근개 파열 혹은 석회화 건염 등 다른 어깨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보통 시행합니다. 오십견은 대부분 저절로 낫는 자가회복 질환으로 1, 2년 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충분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하거나 운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크게 보면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고 비수술적 치료는 비침습적 치료와 반침습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비침습적 치료로는 생활습관의 변화,
능동 그리고 수동적인 관절 운동, 약물 치료, 관절 강내 혹은 관절 주위 주사 치료가 있고 반침습적 치료로는 어깨 주변의 통각을 무디게 만들어주는 상견갑신경 차단 그리고 마취한 상태에서 수동 관절 운동을 시키는 마취하 도수 조작이 있습니다. 수술적으로는 두꺼워진 관절막을 박리해주는 관절경적 박리술이 있을 수 있으나 많이 시행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길다면 틈틈이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칭을 해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고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크게 앞으로 들어올리는 전방 굴곡 운동, 옆으로 들어올리는 외전 운동, 어깨를 바깥으로 돌리는 외회전 운동, 안쪽으로 돌리는 내회전 운동이 치료 및 예방에 중요합니다. 전방 굴곡 운동, 외전 운동은 벽, 책상을 이용하거나 누워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외회전은 문고리를 이용하여, 내회전은 수건 혹은 막대기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약 10초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10회 이상 반복해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폐경이 오십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노입니다. 보통 6대4 정도로 여성분이 더 많고 연령도 폐경의 즈음에서 많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폐경이 오십견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오십견 수술 후 가능한 한 빨리 보조기를 사용해야 하나요? 노입니다. 오십견 수술, 즉 관절경화 박리술은 드물게 시행하는데요. 이 경우 초기 약 1, 2주간은 통증 조절 및 관절 안정화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조기를 사용하기도 하나 초기 통증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제거하고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을 시켜서 굳은 관절을 풀어줘야 합니다. 오십견은 치료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한 질환인데요. 평소 따뜻한 물찜질로 어깨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으며 가벼운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어깨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고 나을 수 있는 오십견을 친구들의 이야기 혹은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를 통해 잘못된 자가치료를 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오시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꼭 어깨 전문의와 상의하시어 오십견이 어떠한 병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 및 예방 방법을 배우셔서 100세까지 건강한 어깨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적게 움직일수록 어깨 운동 범위가 좁아져 결국 어깨 관절을 약하게 만드는데요.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오십견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